예. 어제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윤곽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새로운 얘기지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듣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그죠. 그 전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뭐랄까 눈에 들어온다, 좀 달라진 얘기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워딩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아, 대통령의 워딩. 예.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보면요. 네.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할 때요. 네. 2000년 이후에 이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이 퇴각을 하고 있고 네. 소위 말해서 뭐 구글 같은 이런 이제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네.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네. 소위 온라인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이 이제 재편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IT 혁명 이후에 닷컴 사업 모델까지 쫓아갔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 사업 모델로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지금 근본적인 변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백년 설계라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백년 설계. 네, 대전환 선언 뭐 이렇게 대한민국 네. 대전환 선언한 것은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지금 시대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공멸을 하든지를 선택을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바마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제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린 뉴딜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생태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자연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관점은 저는 제대로 잡은 거다. 그리고 그 이행기 과정에서 항상 겪는 게 뭐냐면은 일자리 대참사라든가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소위 사회 안전망 강화. 네. 이건 저는 이제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갈 길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워딩은 짚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예. 이거는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부서예요. 네. 근데 이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생태계는 성장 관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 정책실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대전환을 그리려면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 예.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좀 빈틈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번에 사실 6월 달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였냐면은 그때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예. 그 얘기 하셨어요. 기재부가 뉴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다. 이 예.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혁신성장 있잖아요. 예. 그 내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재포장한 거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디지털 뉴딜에 예. 처음에 기재부가 짤 때요. 한국판 뉴딜을 예.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짰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린 뉴딜도 중요하니까 포함시켜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 고용 보험제도 이제 포함시키 이제 중요성을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결합을 시킨 거예요. 예. 기재부에서 그러니까요. 네. 사후적으로요. 근데 이제 기재부가 이제 제가 그렇게 지난 인터뷰에서 표현했던 이유는 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 연장선에 있는 건들인데요. 네. 소위 말해서 김동연 부총리 때 표현했던 것이 혁신성장을 표현했던 것이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DNA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DNA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DNA가 일종의 뭐냐면 네트워크 경제, 플랫폼 경제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DNA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구글 모델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DNA가 뭐냐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거든요. AI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네. 디지털 상에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게 이게 DNA 개념인 겁니다. 이게 네네. 구글 모델이죠. 정확하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정책이 사실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플랫폼 사업 모델로 구글 모델로 창업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거리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소위 디지털 생태계가 이제 그러니까 정착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해요. 그렇죠. 말씀하신 민간 영역이잖아요. 또. 그렇죠. 예. 정부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근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생태계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경우를 만약에 사막 생태계에 비유하고요. 디지털 생태계를 강 생태계에다 비유를 한다면은 지금 강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소위 풀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다 이제 수돗물 틀어놓고 해가지고 풀장을 인공 풀장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강이다, 강 생태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강에 사는 동식물 생명체들하고 사막에 사는 생명체는 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결국 뭐냐면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역량.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활용하려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 지금 교육 방식은 그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이런 역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창업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든 기업 대기업들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하고 전혀 다른 원리다 보니까 미국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몰락하는 이유가요. 여기 진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부상하는 창업 기업들이 이걸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런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건 교육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기재부가 사실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인 개조라고는 할까요? 뭐 그런 차원일 텐데 결국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미진하다. 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뉴딜을 그러니까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바마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에다 방점을 찍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기후 악마라고 이렇게 악당이라고 표현될 정도로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에너지도 굉장히 다소비적인 구조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기재부가 하게 되면요. 이게 기업들한테 비용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소위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기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번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중에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기재부는 그걸 말을 못 한다니까요. 기업들 부담해 가니까요. 성장에다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뭐 1, 2년 사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의 워딩에 주목을 하고 대통령은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기본만 깔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돼야 될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에 잘 깔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이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만드는 일이 1, 2년은 되겠습니까 이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임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뭐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그게 좀 뭐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차기 정부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근데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차기 정부도 이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제일 부족하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5G 망을 그렇죠. 망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린뉴딜도 그 관련 어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 수 있는 거기서 경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개인들과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린 산업만 육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네네.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에 소위 생산했던 방식도 네. 근본적으로 어떤 간에 변화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들을 저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은 지금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 미진하다? 그래 미진하죠. 미진하다. 대통령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뒀는데 이걸 기재부가 짜다 보니까는 네. 기재부는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냥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볼 땐 기재부가 여전히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가 그런 능력이 지금 있을까요? 없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한 가지 주목한 건 뭐냐면 네이버의 그 저 대표이신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활용을 위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조차도 네. 지금 지금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많이 수집을 했는데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속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데이터 수집조차도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가는데 네. 민간 기업들이 다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데이터를 모은다면은 그 데이터를 사회가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은 뭐냐면 개방적인 혁신이거든요. 방식이요. 네. 네. 그러니까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일단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그 접근한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대 대표 산업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어떤 사업별로 고용 창출이 뭐 몇만 명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성 있는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단지 뭐랄까 시각이 좀 짧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식의 사업 방식이.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없으면은 이게 참 공허하다. 이 뭐 100년 되게 좋은데 뭐 강생태계 다 좋은데 좀 너무 공허하고 큰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현실을 보시게 되면은 보게 되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지금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과잉 의존 구조인데 제조업의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그럼 갈 데가 없는 데 속에서 지금 뭐냐면 국가 경제든 개인이든 간에 미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제가 워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에다 엄청난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조업의 수요는 잠깐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에 적합한 계속해서 인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육의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2000년 이후에 급속하게 효과가 상실한다는 얘기를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거를 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요.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애들이에요. 근데 21세기는 지금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20세기의 교육 방식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마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를 없다고 해가지고 방치할 거냐 이거죠. 이걸요. 그러면 판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결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정부가 너무 그러니까 일자리 무슨 뭐 몇백만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보여주시 이런 것보다도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공허하다고 봐요. 그게 더 공허하다. 그 숫자가. 여기다 뭐 몇백조 투자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별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저는 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사회 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이제 고용보험을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그게 약간 뭐 특수고용직까지만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국민 확대 이거보단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걸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이제 처음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예.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확장을 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네.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수용하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 5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플랫폼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럼 이 속에서 사실 고용보험제라는 것은요. 과거에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하던 시대에 사실 나온 제도예요. 사회안전망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제도가 사실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안전망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네. 하려면 결국 뭐냐면 보험제도보다는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적 네. 구조 차원 속에서 소위 뭐서 자기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에 기반을 해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거둔 거 가지고 공적 부조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촘촘하게 더 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회 안전망도 판을 다시 짜자네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래야죠. 산업 구조가 지금 다 예.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말 나온 김에 요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70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이제 이 종부세를 최고 세율 6%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신용만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최대 민생과제라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그런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저걸 보입니다. 반응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부세만 다 초점 맞추니까는 센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는 얘기는 허점이 많게 되면 이게 결국 효과를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1년 이내 팔면은 70%, 2년 이내면 60% 뭐 이렇게 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2년 이상 버티죠. 그게 유리하니까요. 거기다가 뭐 임대사업 소득자들도 뭐 유연율 논란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혜택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눈치만 보고 신용만 낸 흔적들이 좀 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저는 백지 신탁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없으면요 정책은 작동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워낙 하셨습니다. 적폐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셔가지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